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 의원 양승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국내에서 도입이 돼서 예방접종을 하기 시작한 백세로라는 접종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려 보기로 합니다. 백세로라는 예방접종은 수막구균 백신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미 수막구균 접종인 멘비오와 메낙트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세로라는 백신이 무엇 때문에 다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접종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좀 같이 보실까요? 이것은 최근에 K헬스라는 인터넷 신문에서 제가 따온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수막구균 백신 동시 접종, 우리 아이를 위한 값진 투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수막구균 감염증이 팬데믹 완화 이후에 발생을 보이고 있어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치명률이 높기로 악명 높은 수막구균 감염증이 코로나19 팬데믹 완화 이후에 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영세 영화에서 수막구균 감염이 확인되어 부모들의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안암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최영준 교수께서는 1세 미만의 영아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 수막구균 감염증은 단시간에 치명적인 증상으로 악화되며 후유증은 물론 심하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양한 혈청군 감염을 대비해서 폭넓은 예방접종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영아에서도 최근 감염 사례가 보고된 만큼 의료진과 수막구균 백신 접종을 적극 상담해 첫 접종을 시작하면 중단하지 말고 접종 일정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수막구균 접종인 이 멘비오와 메낙트라는 무엇이고 백세로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멘비오와 메낙트라는 수막구균의 혈청 타입 중에서 A, C, W, Y 이 네 가지를 예방하는 그런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백세로라는 예방접종은 그 혈청 타입 중에서 B형 혈청 타입을 예방하는 그런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B형 예방접종이 왜 중요한지 한번 다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가지 더 보시면, 최근에 이제 GSK라는 제약회사에서는 A, B, C, W, Y 5가지가 모두 합해진 백신을 개발을 해서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허가 연령이 10세에서 25세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영유아에서는 멘비오와 백세로를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뇌수막염과 수막구균에 관해서 알아보게 되면은 이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세균성 감염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타입 B에 의한 뇌수막염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국가에서 무료로 예방을 해주는 뇌수막염 예방접종이 이것에 대한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폐렴구균에 의한 세균성 뇌수막염이 그 원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폐구균, 폐렴구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폐구균 지금 13가, 15가 이렇게 해서 현재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접종 대상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무료로 다 접종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세균성 감염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수막구균이 되겠습니다. 이 수막구균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필수 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막구균의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이 오게 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막구균의 감염의 위험성을 보게 되면은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엄마로부터 이제 항체를 받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 항체가 만 6개월이 되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인 만 6개월에서 2세 사이에 항체 역과가 최저점이 되게 되고 이 시기가 이 수막구균 감염의 호발 시기와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과 방법을 보면은 수막구균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절반 정도가 발병 1일 이내에 생길 정도로 굉장히 빠른 경과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열이 나고 증상이 시작돼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질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막구균이 B타입에 의해서 오는 경우는 아주 커먼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주 드물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페이탈할 수 있다. 치명적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24시간 이내에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B타입의 수막구균에 감염이 되었을 때는 10명 중에 1명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이 시간은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젊은 성인 같은 경우에서 10명 중에 1명에서 이 박테리아를, 이 세균을 우리 이제 목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병에 걸리진 않지만 이 사람들에 의한 감염이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10명에 1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사실상은 이 균을 무증상 상태에서 이제 보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막구균의 아주 초기인 8시간 이내에서는 감기나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감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9시간에서 16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특징적인 뇌수막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목이 경직되게 되고 강한 빛에 대해서 공포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뇌에 염증이 생기면서 압력이 올라가면 대천문이 이렇게 1세 미만 영하에서는 이게 불룩 튀어오르는 증상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균이 온몸에 이렇게 돌게 되면서 폐혈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출혈성 발진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다리에 나타난 그 출혈성 발진 소견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보통 자반이라 그래서 일반 발진하고는 다르게 작은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생기는 그런 발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발진과 다른 일반 발진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발진을 눌렀을 때 없어졌다가 손을 떼면 다시 발진이 나타나면은 정상적인 발진이지만 이런 출혈성 반점 같은 경우에는 눌렀다 떼어도 전혀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발진이 난 아이들을 오게 되면은 꼭 확인을 하는 게 눌러봅니다. 그래서 눌러서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이것이 일반 발진과 이렇게 출혈성 발진인 자반 이런 것을 감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자반과 같은 출혈성 발진이 생기게 되면 이 수막구균의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이나 폐혈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등에 나타난 발진 소견입니다. 이것은 감별하기 위해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이 환자는 마찬가지로 팔다리에 난 자반인데 이것은 수막구균에 의한 자반이 아니고 이 알레르기성 자반증, 헤녹쇼라인 풀프라에 의한 자반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눌렀을 때 없어지지 않는 그런 자반의 출혈성 자반입니다. 다리에 생긴 자반이고요. 그래서 수막구균 감염증의 특징은 10명에서 1명이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무시무시한 질환인 거죠. 뭐 24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망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빨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불명에 이르게 되고 혼란과 선망, 다발성 장기부전, 그리고 경련, 발작 이런 것이 동반되면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1명이 24시간 안에 사망한다고 그랬는데 사망하지 않고 다행히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 의해서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청각 쪽으로 소실이 올 수 있고 그리고 학습장애, 두통, 신경학적 장애, 언어장애, 운동장애 이런
중증의 운동장애까지 올 수 있으며 경련을 계속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지를 절단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수막구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독하고 가장 빨리 진행을 하는 그런 세균이기 때문에 세균성 감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균에 감염이 되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드물지만 그러나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수막구균 감염증은 우리나라에서 2급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선 수막구균이 과연 얼마나 발생을 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막구균의 감염의 발생률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코로나나 독감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10년간의 발생수를 보면은 서울 31명, 경기 29명.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나타나요. 제주도에서도 이제 한 명이 발생된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에 우리나라 수막구균 감염증 발생 통계를 보면은 20년, 21년, 22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모두 마스크를 하고 있던 때라서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2024년도에 벌써 2017년도와 같은 이제 17명이 환자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17명의 환자가 과연 많은 걸까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만약에 감염이 되면 아주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막구균의 그럼 혈청형의 분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신고된 수막구균 감염증 발생 건수 63건 중에서 36건의 혈청력을 분석한 결과 혈청군 B가 비교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혈청군 B가 69.4%로 나타난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B타입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예전에는 사실 조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정확한 이런 통계 자체가 잘 나왔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이 혈청형 B타입이 메인 타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2016년에서 23년도 사이에 수막구균 감염증 혈청군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2023년도에서 B가 2건, Y가 8건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는 B가 여전히 좀 많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코로나 시즌에는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B타입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 그리고 Y타입인 멘비오나 메낙트라도 마찬가지로 ACWY에 속하기 때문에 2023년도에 유난히 Y타입이 많이 발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제 B타입과 ACWY 타입을 모두 접종을 해야만 수막구균에 감염해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1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수막구균 감염증 연령대별 발생 건수를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영세라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12개월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0세에서 19건으로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15세에서 19세 사이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이 시기에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시기에 수막구균 접종을 2개월, 4개월에 이렇게 맞고 이제 만 1세 넘어서 이제 추가 접종을 하게 되면은 5년 정도는 그 면역 효과가 유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중고등학생 때부터 그 감염자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때 추가 접종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이 수막구균 백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통계를 직접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백세로는 이제 B타입을 예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멘비어는 AC,
YW 요 네 가지를 예방을 하게 되고, 이 사노피라는 회사에서 나온 메낙트라도 마찬가지로 ACYW 이 네 가지에 대한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메낙트라는 2개월부터 접종이 아니고 9개월부터 접종을 하기 때문에 0에서 12개월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메낙트라보다는 멘비오가 많이 예방 접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필수로 이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는 대상은 면역 저하자, 비장 절제 또는 기능적 무비증인 사람, 그리고 군대에 가서 신입 훈련병인 경우, 그리고 유행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 그리고 수막구균의 미생물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이런 면역 저하자만 접종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면역 저하자는 물론 걸리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여야 되긴 하겠지만, 그럼 면역 저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균에 감염이 되면 덜 위험하기 때문에 접종을 안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면역 저하자나 면역 저하가 아닌 일반적인 환자에 있어서도 이 세균에 감염이 되게 되면 아주 심각한 그 사망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24시간 내에 10명 중에 1명이 사망하는 그런 퍼센티지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일반 면역 저하자가 아닌 환자들에서 나온 그런 데이터입니다. 면역 저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만약 면역 저하자들을 통계를 뽑는다면 퍼센티지는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면역 저하자가 아닌 경우에도 질병의 경과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면역 저하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 접종을 해서 무서운 세균성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훈련병에게는 이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 심리훈련병이 접종을 하는 이유는 같이 생활을 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긴밀한 접촉을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고, 특히 만 14, 15세에서 대학생 그 나이대에서 갑자기 질병의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어린이집은 밀집도가 높고 어른보다도 훨씬 더 긴밀한 접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서로 물고 빨고 할 수도 있겠죠. 서로 안고 이런 아주 긴밀한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 시간이 아주 길어서 접촉의 강도가 강해서 가능하면 어린이집 같은 단체 생활을 하기 전에는 이런 접종을 해주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현재는 신입훈련병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은 멘비오나 메낙트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백세로의 접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B형을 추가로 접종을 해서 이 수막구균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워낙 가격이 좀 있는 그런 백신들이기 때문에 아직 국가적으로 여기까지 시행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군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백세로를 추가로 접종을 해서 우리가 군에 가거나 이랬을 때, 그리고 그 발병률이 높아지는 그 시기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막구균 접종이 멘비오나 메낙트라, 최근에 도입된 백세로 같은 경우는 국가 필수 접종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병에 만약에라도 걸린다면 정말 치명적일 수 있고, 그리고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접종을 하였을 때 백세로라는 접종도 이미 10년 이상을 예방접종을 해서 안전한 약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도 없는 그런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 접종은 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즉, 국가적인 차원의 예방접종을 시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기가 이 치명적인 질병에 우리 아기만이라도 보호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저로서는
사실 권장을 드리고 싶은 그런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레지던트 1년차 때 강남 성모병원에서 수막구균 환자를 한 명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 1년차에서 주로 이제 폐렴, 장염 이런 환자를 보고 있었고, 저희 상위 연차가 이 수막구균 하나를 보았었는데, 그 몸에 쫙 깔려 있는 수많은 그 발진들과 그리고 아주 많이 힘들어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수막구균 감염이 정말 위험한 것이구나. 그때 한번 느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자반과 같은 발진만 보면은 섬뜩섬뜩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어려우시다면 접종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접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3가지 걸리는 그 치명적인 뇌수막염 중에서 2가지는 이제 국가 예방 접종으로 이제 예방을 하게 되고, 나머지 1가지 이 수막구균 접종을 통해서 완벽하게 뇌수막염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제 치명적인 질병을 조금이라도 더 예방하고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이 수막구균 백신을 동시 접종하는 것은 우리 아이를 위한 아주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행 기간 중에는 복균자가 거의 70%, 90%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복균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걸릴 수가 있다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을 따지지 않고서 생각한다면 현재 의학으로 알려진 세균성 감염 중에 가장 무서운 경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수막구균 A, B, C, Y, W를 모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수막구균 예방접종은 가장 필요한 예방접종의 하나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우리 아이에게 좋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 수막구균 예방접종을 하는 지역을 보면은 예방접종 후에 그 발생률이 반으로 확 떨어졌다는 그런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어렵지만 복잡하지만 굉장히 걸리면 치명적일 수 있는 그 수막구균 예방접종 백세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접종할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